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1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 사회에 나와서 사귀는 친구는 평생 친구 되기 힘들어.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친구면 친구지 사회 친구, 학교 친구가 어디 있냐 의문이 들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학생 시절에 큰 노력 없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 친한 친구였는데 사회에 나와서 친한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아는 사람 만들기는 쉬워도 친한 친구 만들기는 어려운 날들의 연속인데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딱히 떠오르는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은 친한 친구가 0명이라고 합니다. 1985년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최근 6개월 동안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했던 친구가 누구인가요? 라고 묻고 그 친구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전체 실험 참여자 중에 60%가 3명 이상의 친구를 목록으로 작성했고 0명이라고 답변한 참여자는 10%에 불과했는데요. 반면에 2004년 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0명의 친구 목록을 작성한 답변자는 25%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들 4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의 인생을 공유할 친구 1명 없는 외톨이라는 이야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우리는 혼자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나 봅니다. 개인의 행복을 즐기고 싶다면 친구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1인 가구, 혼밥, 혼자 여행 가기처럼 개인의 삶을 즐기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여전히 인간관계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우리가 개인의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출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줄리엔 홀트 런스타드가 사회적 지원과 건강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친구와 건강의 관계를 발견했는데요. 주변 친구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담배 반 갑씩 태우는 것과 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친구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행복의 70%는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삶의 주된 요인을 밝히기 위해 머레이와 피콕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의 행복은 엄청난 부와 재산에서 올 거야 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행복의 주요 요인은 친한 친구의 숫자,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친밀한 가족 관계, 그리고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들이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개인의 행복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친한 친구의 존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친구 중에 절반은 7년 안에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평생 친구일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사회학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매 7년마다 친한 친구의 절반은 단절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주 전화하는 친구 중에 절반은 7년 안에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알고 있듯이 아무 노력 없이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친구 관계에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오랜 친구에서 시작하라.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친구를 만나길 원하시나요?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래전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한때는 친했지만 최근 연락이 뜸하거나 연락이 끊긴 친구들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쉽고 편한 일이죠. 우리는 그들과 이미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보고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쉽게 친한 친구를 늘려가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인간관계가 좋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슈퍼 커넥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만남, 새로운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첫 만남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방법. 경청하고 공통점 찾고 칭찬하고 축하하라.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하기, 공통점 찾기, 칭찬하고 축하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묻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사람을 안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많은 연구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통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와 유사한 점이 있으면 한두 마디 거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 경험 또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거짓으로 연기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좌절이나 상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주변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나요?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낌없이 축하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낯선 사람과 친밀감 있게 대화를 즐겨봤는데요. 이제 그 사람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겠죠? 다음 단계에서는 단지 아는 사람을 넘어서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약점을 드러내라.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조금 더 오픈하세요.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보여주기 힘든 부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겠죠. 요즘 말로 TMI라고 하나요? 나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일부 노출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친한 친구는 개인적인 문제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문제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서로 가까운 사이처럼 느끼게 됩니다. 상대에게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상대가 날 좀 더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감정, 심리, 건강 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살짝 꺼내놓으면 상대방 또한 자신을 더욱 오픈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유하게 되죠. 상대와 서로 긴장을 풀고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빠르고 친밀하게 다지는 기초가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친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체 몇 명의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물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개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5명 이상 있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60%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친구를 위한 시간을 내라. 성인이 된 지금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로시카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했는데요. 가장 흔한 갈등 원인은 시간 내기였습니다. 같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당연히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친한 친구와의 연락을 지속하세요.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연락을 지속하려면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2주에 한 번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카톡을 열고 그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5번째 방법. 모임을 시작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사회학자 러트 비오베는 91개국의 행복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했고,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덴마크 사람들의 92%가 다양한 활동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임 활동을 통해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모임을 만드시는 겁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점심 모임이나 뜨개질 모임, 영화 관람 모임이나 운동 모임도 가능하겠죠. 무엇이든 같은 취미와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모임은 가능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날 테니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개인적인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행복으로 삼을 텐데요.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오늘은 성인으로서 진정한 친구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오랜 친구부터 시작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받으려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청하고 공통점을 찾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를 실천하세요. 세 번째는 약점을 드러내라입니다. 상대방과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조금 오픈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부담을 줄 정도로 너무 많이 오픈하지는 마시고요. 네 번째는 시간을 내라입니다. 친한 친구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연락을 하세요. 5번째는 모임을 시작하라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인간관계의 노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성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실천할 일만 남아있겠죠.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늘 이야기한 방법대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17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